역시 유튜브에 나오는 아마 여러분의 유튜브 팀 검색어로 기리 우유 효과, 기리 우유 또는 오트밀 치면 나올 겁니다. 이것을 먹게 된 이유가 저도 이제 중년 50대 중반에 중년이기 때문에 복부 지방 배가 나온 것이 참 이게 걱정스럽더라. 그래서 이 오트밀 우유를 먹으면은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을 갖다가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이래서 제가 이걸 해온 지가 벌써 한 4개월째가 되는데, 물론 이거에서 또 뭐 체중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까지는 제가 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가끔 이제 저 남대로도 균형 있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적게 먹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에 생겼던 여러 가지 에너지 고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저녁에 좀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할 때 이제 옆에 이제 복부의 모습을 보면 저녁에 먹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복부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아마 이 오트밀 기리 우유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적절한 시간이 있을 때 라이온이 만드는 기리 우유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측면은 이렇습니다. 판교 테크노 베알리 덮친 민주노총, 그 다음에 수도 성장 수정 없다, 속도 균형은 조정 시사. 제가 지난 금요일 11월 9일자 라이온 TV 매일경제에 있는 남자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거기서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매경을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큰 퍼스펙티브, 어떤 관점, 기본적인 머릿속에 도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검열을 했던 얘기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경제 역사는 크게 빵을 크게 만드는 문제,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이든 살을 이제 크게 만드는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만들어진 빵이나 살을 공동체에 살고 있는, 한 국가에 살고 있는 또는 한 가족들이 빵과 살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 전자를 다른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의 문제라고 그러고, 후자는 이제 경제 배분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빵을 크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해서 나라가 많은 부를 획득하고 GDP를 크게 하고, 한마디로 경제 성장에 이제 집중했던 거죠. 빵을 크게 만들어야, 일단 먹고 살 빵이 커야 이것이 이제 나눌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 전략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많은 물건을 수출해서 외화를 받아들여가 그거 가지고 필요한 공장도 짓고 또 도로도 닦고 학교도 세우고 근로자한테 월급 주고 이런 이제 전략이었죠. 그래서 과거는 경제 성장 전략, 빵을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왔다. 그것이 이제 정책면은 수출 주도 이제 성장 전략이라고 그러고, 분배를 좀 등하시해 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문제 생긴 게 뭐냐면은 대기업을 위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이제 많은 이제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린 반면에 대기업 외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직원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 면에서 적게 받는, 그러니까 큰 빵이 크다는 부분은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에서도 이제 CEO를 비롯한 이제 하이 레벨 이제 계층 있는 사람들이 먹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 하위 계층이라든가 근로자다 이런 사람들은 빵이 일부가 먹는, 좀 극단적으로 하면 빵이 많은 부분에는 빵이 부스러기 먹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걸 갖다 이제 소득 양극화하는 거죠. 소득 격차가 너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보다 빵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만들어봤자 그것이 일부의 사람만 배 터지게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적게 먹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성장이냐, 누구를 위한 발전이냐,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표시하고 이제 등장한 것이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배분. 그러니까 빵을 크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빵을 나눠 먹는데, 즉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의 효과를 같이 누리자, 함께 잘 되자,
함께 잘 되자. 즉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 되자. 이런 것이 이제 분배 중시 이제 전략이고 그것을 이제 정책화 시킨 것이 소도 주도 성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도 주도 성장이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경제적인 이제 성과로 나타나는데 성장이 자꾸 성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 이번에 김수현 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수준은 없다. 계속 이제 이것을 밀고 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덮친 민주노총. 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그 노동자업 운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아무리 크고 대한민국이 잘 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그 뭔가 그 성과를 누리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이냐? 기업이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따라서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푸시를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마다 노조가 만들어지고 그 노조 이제 상위 단체가 민주노총인데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도 이제 이렇게 보입니까? 판교에 지하철 역에 정의당 이런 이제 그 현수막을 걸었다는 거죠. 자, 판교 테크노밸리라면 그야말로 IT 첨단산입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노조 설립하는 것을 갖다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를 이제 근로자, 노동자, 직원들도 이제 나눠 가야 된다. 그래서 IT 이런 최첨단 산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열애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역시 거기도 본질적으로는 근로자다. 직원이기 때문에 IT 산업의 성장의 효과도 직원들이 누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 경제가 분배 쪽에 이제 강조하다 보면 빵을 나눠 먹는 데 강조하다 보면 그 성장의 그 저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의 이제 그 토마스 모가 그런 얘기합니다. 1465년대 지금으로 친다면 거의 한 700, 한 보자. 1400년 오늘 2100년 한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700년 전이면 우리로 친다면 거의 고려시대에 해당돼. 고려시대 말엽에 해당. 조선초내 고려시대 초 내지 고려시대 초 내지 고려시대 말엽에 해당된 얼마나 그 아득한 시기입니까? 그때 토마스 모가 지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유 경제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배분에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그 결과가 자신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 배분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서 참 두 가지의 그 균형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사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과 경제 성장의 과시물을 골고루 나누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사는 것 못지않게 함께 잘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전자를 강요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소득에서 경제 성장의 어떤 그 성과에서 소외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너무 분배 쪽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 성장이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즉 열심히 일하자, 뭔가 창의적으로 뭐 하자 이런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가 전체에 보는 경제 성장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IT 이번에 그 판교에 이런 이제 그 민주노총에 의해서 뭐 노조를 만들자 이렇게 막 이런 이제 그걸 하니까 이런 이제 IT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매일 24시간 밤샘을 하면서 뺏기긴 한다는 거죠. 중국에는 뭐 52시간 뭐 노동시간 제한이라든가 뭐 임금 제한 이런 게 없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24시간 막 밤을 새면서 외국의 경쟁력을 뺏긴다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 업체에서는 노조 눈치 보느라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까요? 20년째
IT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A씨는 최근 IT 회사들의 개발 속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느려졌다는 얘기가 많다며 주 52시간 근로자 도입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블록버스터가 더 이상 터지지 않으면서 한국 게임 업체 전체의 부진을 이어줄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52시간 이런 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이런 등등이 근로자들은 편해지지만 결국 국가 간의 경쟁력이 이제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거죠. 국가 간의 경쟁이 불리해지면 그 결과는 결국 기업의 영업 실적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기업 영업 실적이 떨어지면 결국 노조 운동을 했던 그 사람 당초의 의사와는 다르게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줄줄이 밀리는 남북 합의, 미북 삽과 싸움에 속타는 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남북 간에 이제 김정은 씨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무슨 철도 연결도 한다, 뭐도 한다, 개성공단 가동도 한다, 막 등등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트럼프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비핵화, 핵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을 중심한 세계 각국이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 봉쇄 조치를 완화시켰다는데 북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서는 계속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전략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이 경제 봉쇄 전략이 만약에 풀리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이 아무리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미국과 북한이 서로 비핵화냐 안 그러면은 경제 봉쇄 정치를 이제 완화시키자 이런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삽바싸움, 실험선지 삽바싸움에 속타는 청, 속타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해가지고 이제 등장한 이제 정권인데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게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점수를 따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수도 계속 유지되려면 뭔가 과시적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과시적 성과가 나려면 결국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점수가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전략이 가계 수출 주도 전략이 아닌 소득 주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전략의 어떤 출발점이랄까 문제의식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좋은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뭐 소득이라든가 생산, 투자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속으로 정말 속이 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2022년 되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도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이 비핵화 문제도 어느 정도 가속화되고 해결되고 또 그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격렬히 이렇게 물살을 타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따놨던 그 점수가 계속 상승하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론도 정말 이게 아직도 시기상조다 한 해 더 지켜보자 하는데 만약 2020년까지 소득주도 성장론을 계속 밀어붙인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되면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소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다수의 어떤 야당 의석에 의해서 포위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막판에 아주 핀치에 몰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초기에 뭐 이해찬 뭐 대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20년, 30년 지금 현 정권이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말 좀 너무 좀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말 이 소도수도 성장론, 이것이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시도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정말 성공이 안 되면 국민 경제로서 좀 라이온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2019년, 20년이 참 대한민국으로서는 저 남북 관계의 그 비약한 문제와 동시에 소도수도